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네. 이제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를 네. 보내주신 것이 네. 선물이 아니라 숙제를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에 맞춰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각오 다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만 약간 좀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느끼세요? 총선 직후에 네.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문입니다. 네. 그 총선 직후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구나. 한 달 동안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돈 받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언론 보도하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6개월 정도 참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7명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그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이번은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게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네. 정권을 잡은 쪽에서 실정을 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 정도의 정말 나라 망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 이미 저는 증명했습니다. 돌파력을 증명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하에서도 제가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관철해서 이제 40석 가까운 정당을 만들고 3당 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혼자서 창당해서 40석 정도 되는 정당 만든 사람 그 5손가락에 꼽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김하고 제가 거기에 속합니다. 초심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꾸겠다는 염원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정치는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치 현장에 보니까 세상이 안 바뀌게 막고 자기 개인 욕심 채우는 기득권 정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세상 바꾸겠다는 그 염원은 더 강해졌습니다.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또는 자당 후보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정당이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연전연패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누리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의 경우 계속 바깥에 있는 분을 구애를 하는데 역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당위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게이트 지난 몇 개월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목소리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욱하던 먼지들이 이제 거치고 나면 네. 모든 행적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인 롤 모델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가올 시대에 대한 그 네. 해안, 네. 그리고 준비가 네. 굉장히 철저한 분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20년 먹거리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혁명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향후 20년 먹거리를 찾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없애야 됩니다. 네. 왜냐? 지금 교육부는 장관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정책, 입시정책 계속 바뀝니다. 자율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은 명령을 하니까, 앞에서 끌고 가니까 네. 자율성이 훼손돼서 창의적인 교육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 없애고
대신에 국가교육위원회와 네.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겁니다. 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전문가 여야가 다 참여해서 네.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네. 매년. 네. 또 그 다음에 10년 계획.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영어로 롤링 플랜이 되는 겁니다. 네. 연속성이 보장돼서 100년 동안 그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선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적기는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르는 겁니다. 우선은 왜 개헌이 필요한가? 아마 이번 박근혜 게이트로 느끼셨을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 미국 대통령과 이름은 같은데 너무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뿐만 아니라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대기업만 잘 되는 구조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네. 이용만 하고 그 동물원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걸 깨야지 우리 미래가 있고 대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중국과 미국 양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도 그 우리는 북핵 위협 때문에 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지금은 북한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미국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기인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원했던 소파 협상 그 개정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사거리 협상이라든지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가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네. 그 미덕은 네. 다시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깨끗한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적어야 그래야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성과물입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그 정치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사람이 선택받을 겁니다. 정권 교체는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그 구도 하에서도 저는 그 100% 당연하다라고 보고 끝까지 그렇게 완주하신다는- 되면 네. 이제 그 두 후보 가운데 네.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가, 네.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인가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